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차를 찾는 사우디 고객들이 오늘은 살 수 있나요? 라고 묻고 돌아선다는데요. 사우디에서 한국차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처음엔 현대차 중고 매장을 찾는 사람이 없어 고민하던 딜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타페를 찾는 손님이 나타났다가 계약 직전 취소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사우디에서는 왜 한국차를 구하기 어렵다는 걸까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한국차에 대해 장모님이 강하게 반대하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자이드 알타위르라고 해요. 리야드 외곽에 있는 작은 중고차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기도를 하고 7시면 매장에 도착해서 차들을 닫고 정리하곤 했었습니다. 요즘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모두들 멋진 독일차나 실용적인 일본차만 찾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몇 대라도 팔면 다행이에요.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묵묵히 차를 닦고 있는데 멀리서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슈퍼카 한 대가 지나갔어요. 가끔 그런 차들이 지나갈 때면 왠지 가슴이 아팠었죠. 제 매장에 주차된 도요타와 닛산 SUV들은 먼지만 쌓여가는데 말이에요. 모두들 독일차나 일본차만 찾으니까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문을 닫다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오늘도 병원비가 나갔고 딸 아이샤는 대학에 가고 싶어 했는데 학비가 막막했습니다. 사실 이대로 가다간 매장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알라에게 기회를 달라고 빌고 있었어요. 어떤 기회든 작은 변화라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기도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먼 친척인 파리드를 우연히 만났어요. 자이드 형, 요즘 어떻게 지내요? 파리드가 물었어요. 그냥 그렇지 뭐. 장사가 잘 안 돼.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현대자동차 현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즘 부자들 사이에선 한국차가 대세예요. 진짜라니까. 저는 그저 웃어 넘겼어요. 한국차라니 여기서 누가 한국차를 탄다는 건지. 그건 마치 사막에서 얼음을 판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고객이 매장에 들어와 도요타 대신 현대 산타페를 찾는 거예요. 혹시 현대차는 없나요? 산타페 같은 거요. 고객이 물었어요. 저희는 주로 일본차만 취급합니다만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 그래요? 제 형님이 왕실 경찰인데요. 요즘엔 현대차만 타요. 안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객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왕실 경찰이라니 그것도 현대차를. 그날 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현대차 사우디 성능 테스트라는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고온 52도 문제 없음. 엔진 냉각력 최고점 테스트 통과라는 자막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결심했죠. 현대차 중고를 수입해 보기로 말이에요. 자이드, 내가 미쳤구나? 이제 한국차까지 파냐? 망하고 싶어?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을 주변 딜러들에게 말했을 때 돌아온 것은 비웃음뿐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로 했어요. 제 직감이 맞다면 이것은 제 가족과 제 사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뒤 저는 현대차 중고 3대를 들여와 매장에 세웠어요. 파란색 산타페, 흰색 소나타, 검정색 투산이었죠. 모두 2년에서 3년 된 차량이었지만 상태는 상당히 좋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차를 손질했어요. 모든 부분을 깨끗이 닦고 엔진을 점검하고 에어컨이 사막의 무더위에도 견딜 수 있게 특별히 신경 썼어요. 그리고 매장 앞에 안전한 가족용, 열에도 강한 한국차라는 간판을 달았죠. 그런데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싸늘했어요. 손님들은 차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고 가격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간혹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반응이었죠. 싸니까 그런 거 아니야? 중국 차보단 낫겠지 뭐. 왜 일본 차 안 팔고 저런 걸 파는 거야?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이 가슴에 박혀 아팠어요. 제가 지금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옳은 걸까요? 불안함이 저를 덮쳤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이 도전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참고 몇 주가 지나자 드디어 한 젊은 부부가 산타페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둘째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 더 큰 차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며 구경했고 시승도 해봤어요. 그리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죠. 드디어 첫 판매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차량 인도 직전 날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이드 씨.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장모님이 강하게 반대하세요. 한국차는 안 된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토록 기대했던 첫 판매가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날 밤 집 마당에 앉아 담배만 피웠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제가 뭘 잘못한 거지?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그때 딸 아이샤가 커피를 들고 나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이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다, 아이샤.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을 뿐이야. 현대차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얼마나 좋은 차인지를. 아버지, 제가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발표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은 이제 스마트폰도 드라마도 음악도 세계적이래요. 차도 분명 그럴 거예요. 딸의 말에 잠시 위안을 얻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매장 임대료와 차 수입 비용으로 저축은 바닥나고 있었고 어머니의 병원비도 계속 나갔죠. 시간은 점점 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형 모래 폭풍이 리야드 중부 지역을 강타했어요. 모래바람이 불고 시야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많은 차들이 도로에 멈춰서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카가 흥분해서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삼촌, SNS에 올라온 영상 보셨어요? 우리 동네 모래폭풍 때 찍은 건데 산타페가 영웅이 됐어요. 서둘러 영상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대형 모래 폭풍 후 주차장에 있던 여러 SUV들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가운데 한 산타페가 시동 한 번에 바로 출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폭풍 후 SUV들 전멸. 근데 이 산타페는 시동 한 번에 바로 출발. 뭐냐 이거? 그 영상은 댓글과 함께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매장 앞에 큰 TV로 틀어놓았어요. 그리고 사막의 폭풍도 이겨내는 한국차 라는 문구도 새로 만들었죠. 그날 오후 중년 부부가 매장을 찾아왔어요. 우리 아들 차 보러 왔어요. 한국차 그거 괜찮다고 해서 그들은 모래폭풍 영상을 본 후에 흥미를 느꼈다고 했어요. 결국 투산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죠. 드디어 첫 판매가 성사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구매자의 입소문 덕분인지 친구나 친척을 데려오는 손님들도 있었죠. 고객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이 차 생각보다 조용하고 연비도 좋아요. 모래 속에서도 브레이크가 잘 듣더라고요. 에어컨이 정말 시원해요. 우리 기존 차는 한여름에 항상 문제였는데 드디어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작은 성공이지만 이것이 시작이라고 느꼈죠.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현대차.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가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작은 기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제 작은 매장에서도 희망이 꽃피기 시작했어요. 차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란다. 어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저는 진정으로 제가 파는 제품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구매자의 입소문 덕분인지 친구나 친척을 데려오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고객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죠.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한국차 전문 중고 딜러로 브랜드를 바꿨습니다. 매장 간판도 새로 달고 현대차 다양한 모델을 더 들여왔어요. 이제는 산타페와 투싼뿐만 아니라 소나타, 아반떼 그리고 팰리세이드까지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현대차 전용 정비 파트너도 연결했어요. 리야드 외곽에 있는 한 정비소 주인 하상과 계약을 맺어 현대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수입하고 정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도 만들었어요. 현대차의 장점, 사막 환경에서의 성능, 연비와 내구성 비교 자료 등이 담긴 자료들을 준비해 고객들에게 설명했었죠. 매장 한켠에는 리뷰 코너를 만들어 고객들의 감사 메시지를 붙여놓았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반발도 커졌어요. 주변의 일본차 딜러들은 점점 위협을 느끼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었죠. 한국차는 고속 주행에 취약하다더라. 수리비가 비싸다던데. 부품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해. 심지어 일부 딜러들은 고의로 자신들의 손님을 보내 우리 차를 시승한 후 트집을 잡게 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더 철저하게 차량을 관리하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도전을 결심했어요. 현대차의 신차를 직접 수입해 보기로 한 것이었죠.
중개업자를 통해 한국에서 직접 새 차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계약을 맺었어요. 20대에 차량을 주문했고 이를 위해 큰 대출까지 받았었습니다. 자이드, 그건 너무 위험한 도전이야. 천천히 가는 게 어때? 친구 파이잘이 걱정했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해. 파이잘. 나는 한국차의 가능성을 믿어. 그러나 믿었던 중개업자가 세관 서류를 누락시키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결과 20대 분량의 차량이 세관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2주일. 차량은 계속 묶여 있었어요. 서류 문제라서 곧 해결될 거예요. 중개업자는 계속 말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대출 이자는 계속 쌓여갔고 예약했던 고객들은 하나 둘 취소 연락을 해왔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네요. 다른 차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매일 불안 속에 떨며 잠들기가 힘들었어요. 계좌는 바닥나가고 매장 운영비도 부족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개인 저축까지 써야 했었죠. 아버지, 제 대학 학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딸 아이샤가 위로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저는 매일 세관에 찾아가 서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관료주의적 절차는 너무나 느렸고 누락된 서류를 새로 준비하는 과정도 복잡했어요. 게다가 중개업자는 점점 연락이 두절되기 시작했었죠. 결국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세관에서는 서류가 제대로 정리될 때까지 차량을 보관하겠다며 창고 보관료까지 청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차량을 찾더라도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될 상황이었어요. 매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쓰러질 것 같은 무력감이 덮쳐왔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 꿈, 가족을 위한 희망,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장에 도착해 문을 열자 이메일함에는 예약 취소 메시지만 가득했어요. 전화기에는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쌓여 있었고 대부분 취소나 환불 요청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했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창 밖으로는 뜨거운 사막의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고 먼지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어머니를 보러 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마치 제 마음속 고통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자이드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구나. 저는 말없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차량 수입 문제와 위기에 처한 사업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사업이 이제 막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번 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이드야, 사람은 말이지, 차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란다. 내가 믿는 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내가 그 한국차를 단순히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아서 그 가치를 믿어서 시작한 일이니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현대차의 품질과 가치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과 다른 사우디 가족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었죠. 그 진심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길가에 멈춰선 차량을 발견했어요. 사우디 왕실 경호원 복장을 한 운전자가 난감한 표정으로 차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급 독일차였는데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시동이 꺼진 듯했어요. 제가 망설이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엔진이 과열되었나 봅니다. 왕자님이 30분 후 도착하시는데 그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제 트렁크에서 작은 공구 상자를 꺼냈습니다. 현대차를 판매하면서 기본적인 정비법도 배웠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냉각수 누수 문제였고 임시로 막아 시동을 걸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자이드입니다. 작은 중고차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 현대차파는? 그는 알아보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고 넥타이를 맸어요. 딸 아이샤가 놀란 눈으로 물었죠. 아버지, 어디 가세요? 중요한 약속이 있으신가요? 응, 아주 중요한 약속이야. 현대자동차 사우디 본사에 가봐야겠어. 아이샤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무슨 일로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해 볼 거야. 리야드 중심가 현대자동차 사우디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은 제가 평소 다니던 곳과는 너무 달랐죠.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나 같은 작은 딜러의 말을 들어줄까? 불안한 마음으로 망설이는데 어머니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내가 믿는 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렴.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안내 직원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하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예약 없이 오셨군요. 죄송하지만 임원분들은 모두 일정이 있으십니다. 제발요, 단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저는 현대차를 사랑하는 작은 딜러입니다.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전화를 걸었어요. 놀랍게도 마케팅 부장이 저를 만나 주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3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인 2명과 사우디인 1명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야드 외곽에서 하트 오브 코리아라는 현대차 전문 중고차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드입니다. 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도 공식 딜러도 아닌 작은 중고차 상인이 본사를 찾아온 것이 의외였을 테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자이드 씨? 사우디인 임원이 물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냈죠.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현대차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사업,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현재 직면한 세관 문제까지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국인 임원 1명이 말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하지만 저희가 세관 문제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안을 하러 왔어요. 그 말에 세 임원 모두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태블릿에 저장해둔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이것은 제가 직접 모은 고객 데이터입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제가 판매한 현대차 소유주들의 사진과 리뷰 그리고 차량 성능 테스트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사막 환경에서의 현대차 성능을 집중적으로 보여드렸죠. 이건 저희 고객 중 한 분의 차량인데요. 무려 15만 킬로미터를 주행했음에도 엔진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분은 이전에 일본 차를 타셨는데 같은 주행거리에서 2번이나 엔진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건 수리율 데이터입니다. 제가 판매한 현대차와 같은 기간에 판매된 일본차, 미국차의 수리 빈도를 비교한 자료예요. 현대차는 평균 30% 정도 수리 빈도가 낮았습니다. 임원들은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제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인 임원 중 1명은 메모까지 하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만든 마케팅 전략입니다. 사막의 심장을 위한 차, 사우디 가족의 안전한 선택이라는 컨셉으로 사우디 사람들의 실생활과 현대차의 강점을 연결시키는 전략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죠. 이건 단지 자동차가 아닙니다. 사우디 국민의 일상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예요. 저는 한국차의 품질과 가치를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우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국인 임원 중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이 말했죠. 자이드 씨,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세관 문제 해결을 부탁하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데이터와 전략을 준비해 오실 줄은 몰랐네요. 사우디인 임원이 이어 말했어요. 우리는 사우디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처럼 현장에서 직접 고객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데이터화한 사례는 드물어요. 그들은 잠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눈 후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이드 씨, 저희가 당신의 세관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식 리퍼브 중고 공급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리퍼브 중고 공급 계약이라니. 이는 현대자동차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중고차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대량으로 정식 유통을 통해 한국차를 공급받게 된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제 매장에 커다란 화환이 도착했어요. 카드에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현대차가 궁금해졌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고 왕실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알사우드 가문의 왕자님이 경호원들과 함께 매장을 방문했었죠.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현대자동차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중고차를 공급받게 된 거니까요. 현대자동차의 도움으로 세관 문제가 해결되었고 정식 교육 프로그램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덕분에 모든 것이 잘 풀렸어요. 현대자동차와 공식 계약도 맺었어요. 그거 참 다행이구나.
내가 그토록 믿던 것이 결국 널 도왔구나. 그로부터 반년 후 하트 오브 코리아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현대차뿐 아니라 기아차도 취급하기 시작했고 직원도 5명으로 늘었어요. 그들도 점차 한국차의 우수성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자리가 필요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이 차들이 좋아서 일하고 있어요. 사업이 안정되자 리야드 중심가의 코리안 모터스 프리미엄이라는 고급 쇼룸도 열었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이야. 사우디 사람들도 그 가치를 알아볼 거야. 개업식에는 지역 언론과 현대자동차 부사장까지 참석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 때 한국차를 믿었나요? 제가 처음 현대차를 접했을 때 그 안에서 꿈과 열정을 느꼈어요. 작은 나라에서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정신, 그것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프리미엄 쇼룸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 회장님의 친필 감사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도 제 사무실에 소중히 걸려 있어요. 가족의 안전은 브랜드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이 말은 제가 매장 입구에 새겨넣은 문구예요. 저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딜러가 아닌 사우디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껴요. 사막에서 꽃피운 신뢰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